우측으로 이렇게 날줄기 하나 있잖아요. 네. 그 왼쪽은 쉬나무, 그 이쪽은 또 피나무,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. 그러고 저 산 위쪽에, 네. 위쪽은 아카시나무를 심었어요. 여러분들 저 올라갔어요 좀. 이거는 21년에 심은 거예요. 요거는 우리나라 참피나무인데, 요 옆에 놈. 이거는 가지를 안 따줬는데 그냥 저렇게 그냥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나무들만 쭉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절대 비지 마라 하는 게 벚나무하고 아카시나무는 손대지 마라. 그래서 나무들이 요 정도가 지금 2년 컸었던 올해 3년 크는 건데 21, 22, 23 대충 이렇게 해서 좀 팍 올라갔어요. 5년만 지나면 네. 빨리 크니까. 그래서 여기는 이렇고 요 가면은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뭐 온갖 씨를 뿌려놨는데 여기에도 황기를 심어봤어요. 황기 잘 돼요. 그래서 나중에 황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은 황기도 좀 하고. 말씀만 듣다가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하여튼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근데 한참 걸리겠네 이게. 아직 멀었어요. 그죠? 아직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나무 심은 게 확 커가지고 그때 상당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벌이 많이 살아날 겁니다. 아니,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겪은 시행착오인데 네. 뭐 한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네. 이제 법에 15만 평까지 한 번에 싹 빌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한꺼번에 다 비고 네. 한꺼번에 쫙 심으면은 이게 10년이면 될 줄 알았던 건데요. 네. 나무를 15,000평 범위를 초과 안에서 허가를 조각조각 6번에 비라고 하니까 이 벌목하는데도 6년이 걸리는 거예요. 처음에 산림 경영계획 네. 1년, 그 다음에 벌목하는데 6년,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비고 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얻은 게 있다면은 시행착오를 점점 겪으니까 그거는 제가 얻었는데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?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법에 왜 민간인과 왜 나는 법에 무슨 근거로 하냐 하니까 산사태 염려도 있고 뭐 막 그러면서 관은 그냥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국가지 않습니까? 또 그래요. 그런 게 어딨냐? 그럼 소송하세요. 그래서 어떻게 또 소송까지 해요. 아이고.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공무원들이 경색돼 있고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. 그럼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현장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듣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 이런 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뭐 그게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산림이라는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이든 산림과 공무원이든 그 밀원식물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승진을 된다는가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관심이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데 현장의 실정이나 조건을 모르고 그냥 당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런 게 안 맞잖아요. 좀 그런 게 좀 아쉽고요. 그래서 꿀이 나오는 식물과 꽃가루가 나오는 식물에 대한 개념 구분도 없고 산림청이 오랫동안 뭐 녹화 사업,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실수를 좀 해보자로 갔다가 이제 뭐 어떤 경제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다 요새 이제 또 다시 또 뭐 탄소 흡수 이걸 네. 하지 않습니까? 거기는 그게 주개념이지 벌이라는 거는 이 정책에 5%도 안 들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네. 아니 탄소 중립으로 지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꿀샘 숲을 잘 조성해서 벌이 세상에 없어지면 사람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임업 정책을 잘하면은 벌은 사막으로 내쫓긴다.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자연 상태에서 20개에서 나오는 꽃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밤나무 심고 그 밤은 그래도 꿀이 나요. 근데 네, 나머지는 그렇죠. 이제 뭐 낙엽송 심는다. 꿀 그건 하나도 뭐 소나무도 안 나오고 요새 뭐 편백나무 네. 그것도 꿀 안 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산림청이 열심히 심으라는 나무를 심으면은 벌은 결국은 자연 상태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꽃에 대해서 시기를 달리하는 걸 2개나 3가지 종류를 몇 %는 심고 네가 심고 싶은 걸 심어라 이렇게 가야 벌한테도 유리한데 올해 정부 발표로는 꿀벌이
130억 마리가 죽었다 그리고 양봉협회는 208억 마리가 죽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제 평화생명동산 그 현장에서 보면 제 느낌으로는 한 6할 이상은 죽은 것 같아요. 최소한도. 많이 죽었죠. 예. 작년에도 많이 죽었고. 네.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토종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. 네. 저 토종벌 강원도 협회장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때 정부 발표로는 토종벌이 76%가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그 한국 토봉협회는 97%가 죽었다. 90몇 프로라고. 그 하여튼 뭐 통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진짜 대량 실종을 하는지. 토종벌은 2019년에 네. 12월 초에는 벌이 버글버글했는데 네. 2월 우수 때 딱 열어보니까 시체 하나 없어요. 네. 분당에서. 네. 이거 도대체 뭐냐. 분당에는 꽃이 없잖아요. 가을에. 네, 그렇죠. 그래서 설탕물 많이 줬어요. 그러면 그거 참 귀신 고칼로르시다. 네. 시체가 여기 써여 있는 게 그게 맞는데 사봉이 있어요. 이게 대량 실종이라고 그러죠. 이거는 표현을. 실종이. 그런데 사람들이 실종이라는 거를 이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. 실종이 있고 폐사가 있는데 겨울에 농약 먹을 일도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데 전파 그것도 없고 참 희한한 일이다. 그렇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토종벌이 그렇게 망가진 거는 이게 지리산 토종꿀 네. 그거 하면은 값이 70만 원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. 이 사람 뭐지 양심적인 사람이고 제가 이제 벌을 사서 키워봤어요. 토종벌을. 그랬더니 설탕물을 주라고 저는 안 했으니까 금방 죽더라고요. 두 달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. 그러고 자기가 사양꿀이라는 걸 먹였다고 한 사람 거는 3년을 갔어요. 저는 뭐 일체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전주지검 있을 때 그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벌 하시는 분 어렸을 때 아버지 하시면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었어요.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남이 이렇게 이제 사각벌통으로 하잖아요. 네. 남이 자꾸 올라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대요. 나도 설탕물 줘야지. 내 건 요만하고 남의 건 막 단이 쫙쫙쫙 올라가고. 결국은 토종꿀은 토종꿀에 관한 거를 설탕물을 너무 줬던 거죠. 양봉하는 사람, 그러니까 서양종벌 하는 사람은 토종꿀은 다 사양꿀, 설탕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양봉법 시행 2020년부터 대놓고 이제 사양꿀이라는 이 설탕꿀이 유통 허가가 되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그렇게 그거를 쉬쉬하며 하던 거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그 용어가 사양꿀이에요. 예, 그 뜻이 뭔가요? 사료할 때 그 사료, 그 기를 양 뭐 그런 것 같아요. 설탕물을 마구 줘서 설탕물꿀을 마구 생산하는 게 그 사람들인데 옛날에 벌이 먹을 거 없을 때 굶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주던 거를 사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은 그렇게 설탕하면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설탕꿀이라고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. 그래서 아까시꿀, 밤꿀, 유채꿀 다 이러잖아요. 근데 왜 이거는 원료 꿀 아닙니까? 그러면 설탕이 원료가 됐으니까 설탕꿀이지. 그러면 기겁을 해요. 사양꿀이라는 말은 사람들 젊은 사람 못 알아들어요. 그 단어 자체가 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. 근데 이제 식품공전에 그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용어를 식품에는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네.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. 몰라서. 그래서 모르니까. 저는 세상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품이 생산되는데 글쎄. 여기는 공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는 그냥 뭐 알지 말고 먹어라 이런 꼴이 돼 있잖아요. 이거는 아니죠. 그래서 이게 산업으로서 과연 국가가 할 일이냐. 외국 거라고 어떻게 대응할래?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. 송 대표님 이제 판단은 현장에서의 판단은 계속 설탕을 줬으니까 이 벌이 몸이 약해져서 예. 면역력이 확 떨어져 가지고 조그만 이런 거라도 그냥 죽어버린다. 그렇죠. 우리 코로나 때 기저질환자 연세 드신 분이 제일 먼저 쓰러졌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김혜김 씨인데 한 70대는 안 됐겠냐. 그러면 우리가 1970년대 이후나 설탕이 좀 들어왔지. 그전에 설탕이 귀해서 벌한테 못 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 새마을 운동 이후에 그러면은 한 뭐 50년에서 70년 사이를 그러면 벌이 1년에 한 번씩 왕을 바꾼다고 쳐면은 사람도
특정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한 50대 설탕목만 잡수세요 하면은 거기 다 씨가 많을 거다. 그거 쉽게 생각하자.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. 그러니까 있고 적고되어 있는 갖가지 수액과 비타민과 그 양리 성분이 얘들 건강을 유지시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다 뺏고 그냥 전부 다 설탕물만 주고 그다음에 그나마 또 뭐 쉴 틈 없이 가을까지 계속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사양꿀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해에는 이듬해 봄에 피해가 더 커요. 그거는 진짜 시급히 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. 그거는. 근데 좀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건 소비자가 해야죠. 아니 소비자. 아주 양봉하시는 분들이 뭐 아주 난리예요. 공급자는 안 할 테고. 예,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로 돼 있어요. 아니, 내가 아는 그 강원도 그 친구도 그 말 꺼냈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. 아주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무지 그럴 거예요.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사무실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건 다 좋은데 형 그 바깥에 가서 사람들이 문 앞에서 데모하면 형 어떻게 할 거야? 영업 망할 건데.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그래 후배들이야. 그 나도 심하고. 그리고 그 왜 미국이나 EU 이런 데는 신니코틴 계열의 살충제 농약 그 사용 금지를 시켰잖아요. 예, 네오니코 네. 네오니코네이드. 예, 뭐 그런 거 그거. 있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사용 금지 처벌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은 어떤 것 같아요? 그거는 아마 저기 우리 여기 재선충이도 하고 뭐 많이 농약 밤나무 단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름벌이나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엔 그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. 근데 이제 그 소송에서 붙어버려서 생긴 거는 자, 네 벌이 죽었다. 옆집에서 농약 쳤다. 그러면 네 벌 죽은 사체를 검사를 해서 이 농약 친 성분의 일부가 몸에서 나왔다. 이거를 원고가 입증해라. 이렇게 되니까 네 벌이 왜 죽지 해서 그거 시체 이렇게 봉지에 쌓아놓고 이쪽에서 농약 뭐 쳤나 그거 봉다리에 쌓아놓고 한 사람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소송하면 거의 져요. 그 소송보다는 국가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본 조사를 다 해. 해야죠. 해서 하고 벌통도 표본 조사를 해서 진짜 벌 한 마리 한 마리에다 뭘 붙여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하면은 그렇죠. 그 원인 규명 될 거예요.